스마트 스토어 하지 마세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영상보다 부업이란 타이틀을 달고 다른 다양한 영상을 찍는지 의문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냥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제 구독자님들 중 한 명의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30살입니다. 최근까지 자동차 디테일러로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슈퍼레진이라는 신소재로 유리막 코팅제 개발에 성공해 국내 해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초고성능 레진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데 월급을 받던 직장인에서 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대표의 입장으로 바뀌니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합니다. 마인드셋 영상을 봐도 그때뿐이고 상시 흔들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품이 너무 좋고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키워드라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터지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막막합니다. 체계바라님, 이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로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묻고 싶은 건 이런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제가 옳은 것인지 답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응원만 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사연인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느껴지는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솔직하게 하는 것이 해당 구독자분이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일하는 태도와 열정이라고 부르며 보통 성실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안 좋은 방식이고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 확답 같은 게 애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직장인에서 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대표의 입장으로 바뀌니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초기 사업자가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불안감으로 인한 집중력 감소라면 그걸 인지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도 컨트롤 못한다면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혼자 할 때보다 몇 배의 불안감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니까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불안감 플러스 다른 요소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보통 자금적인 부분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금적인 부분이 부족한 경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통이란 것은 100이란 자금을 투입해서 120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심플한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즉, 자금이 없다면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관련 업종에서 일을 배우며 돈을 모으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은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이 필수 조건 없이 빚만 있던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남들보다 결과를 내기까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 건 싫어하실 테니 제가 부업이란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업은 온라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자금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점입니다.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부업을 하며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지,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대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고객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아무런 리스크 없이 충족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 부업을 통해 스마트 스토어를 했을 때 필요한 스킬들을 리스크 없이 하나씩 습득하라고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신 것으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품력보다는 마케팅이나 기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잘 파는 실력을 스스로 갖추시거나 잘 팔만한 업체를 찾아서 판매를 맡기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자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력을 스스로 갖추는 방식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구독자분과 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이 온라인 시장 자체가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시장이란 얘기와 같으니까요. 아주 당연한 얘기이죠.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마인드셋 영상을 봐도 잠시뿐이고 항상 흔들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 영상만으로 자신감을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실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공부하고 실행하세요. 다른 해결책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을 도와줄 사람은 지구상의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신다면 큰일이고 지금부터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자동차 디테일러, 자동차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이 그 메인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로 노출하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슈퍼레진이란 단어를 꼭 쓰고 싶으시다면 그건 상세 페이지에 녹여서 차차 입소문이 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뒤에 한 번 터지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데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마인드는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아이템은 정말 많고요. 좋은 걸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템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전 세계적 산업 형태상 공급이 수요를 이미 한참 초과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출되기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품이 진짜 너무 좋아서 입소문을 타고 쉽게 매출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플랜 B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상적인 상황만을 가정하고 진행한다면 무모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온라인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막막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막막함을 해결하는 것이 대표라는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이고 역량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이건 처음에 막막하지 않은 일이 있던가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숨을 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사업을 한다면 막막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계속 생길 것이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에서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아이템, 안 좋은 아이템은 생산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템이란 것이 단순히 품질만을 기준으로 논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시장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어서 사장된 제품들도 많고 마케팅을 잘 못해서 망한 제품도 많습니다. 즉 좋은 제품이라는 것의 기준은 참 다양하고 그것이 항상 품질을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제 기준에는 쓰레기같이 보이는 제품들도 매우 많습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것 뿐이고 저는 이걸 아름다운 현상으로까진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유통업의 특성이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초코파이 1년 매출액은 다른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파이들의 매출 총합보다 높을 텐데 그럼 초코파이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파이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일까? 초코파이 안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해성은 이미 뉴스에 많이 다뤄졌었고 초코파이에 쓰인 초콜릿도 그렇게 최고급 품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코파이가 가장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익숙해진 것이죠. 이렇게 초코파이가 최고의 품질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최고의 제품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현대차, 샤오미 제품 등등 이런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최고의 제품은 결코 품질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제가 옳은 것인지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지금 구독자님이 어떻게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온라인 유통에서 자동 시스템이란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대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고민을 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대표님이 A부터 Z까지 다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시더라도 일을 제대로 맡기고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친구 아버님은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평생 음식점을 해오셨어요. 한식, 중식 다양하게 하셨죠. 그리고 모두 말아 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을 그렇게 오래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스스로 요리를 배울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1년 정도 친구와 같이 그 아버님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주방장을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지만 주방장을 그냥 돈 주고 쓰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평생 계속 음식점을 내도 계속해서 실패라는 동일한 결과값만 출력된 것입니다. 만약 천천히라도 요리를 하나씩 배우셨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방장에게 요리도 모른 채 지시를 하며 무시를 당하는 것 대신에 주방장을 컨트롤하며 메뉴 개발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었겠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기가 모른다고 남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 잃는 것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막막하신가요? 제가 아는 분은 50대에 코딩을 배우셔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며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가 성공의 제1원칙입니다. 그걸 남에게 시키는 순간 비용이란 것이 발생하고 그 비용 때문에 사업은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초반에는요. 나중에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감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형태로든 자동 시스템이란 단어를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온 덕분에 말하는 방식이나 단어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꽤 높은 확률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란 것을 벌써 언급하신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식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피땀 흘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피가 철철 나도 붕대로 감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잔기술이나 테크닉으로 자동화 수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그 어떤 산업도 이런 마인드로는 성공하기 힘드실 거예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응원만 해주셔도 좋아요 라고 하며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파트였어요. 동기부여 영상들이 응원입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위에서 스스로 언급하셔 놓고 다시 이 결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지원이나 응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단지 대표님이 스스로 하루에 몇 시간 스킬을 발달시키고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얼마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제발 배제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 코멘트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경고드린 대로 조금 공격적이긴 하지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이나 쉬운 수익을 위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합니다. 90%의 사람들은 3개월 안에 포기를 하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저는 사람들이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한 이유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시장 조사, 제품 선정, 마케팅, 운영, 매입, 발주, CS, 정산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철인 3종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즉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잘하더라도 나머지 한 가지를 못하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수영이건 사이클이건 마라톤이건 한 가지씩 순서대로 마스터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하려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의지력으로는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업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판매를 예로 들어 다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추리면 제품, 마케팅,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부업은 제품과 자금을 걱정 안 해도 마케팅만 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모델의 제품 자체는 사람들의 니즈가 매우 확실해서 판매를 설득할 필요가 없으며 가격 또한 정찰제로 잡혀 있어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또한 사람들에게 선입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이 묶일 일이 없어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업 모델이 있지만 이런 부업 모델은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자신있게 소개를 한 것이고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에 앞서 마케팅이라는 한 가지 종목만 집중해서 배우기에도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개한 모델은 이 마케팅 외에 제품이나 자금적인 요소가 수반되어야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실력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는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바로 하지 말라는 진짜 이유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듭니다. 그런 후의 실패는 온전히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자본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잃는 건 시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얘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란 자원을 시간 밖에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부자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집어치우고 한 가지 종목씩 차근차근 마스터해 보자고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 안에도 먹고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도 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만.